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 바탕으로 우리 특립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이란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아마 그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지금 화면에 이제 아마 보이고 계실 텐데,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갖추고 계신 우리 최서영 선생님이신데요. 최서영 선생님이 이제 뭐 지도하는 영역이 굉장히 아마 이제 오늘 영상 들으시다 보면 아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하고 계신 선생님이신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자기소개서와 면접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아주 능력이 탁월하신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선 선생님을 우리 최선 선생님하고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제가 중국 칭다오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 그때 저희 학원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아주 인상적인 아주 깊이 있는 어떤 그러한 뭐 강의와 학생을 지도하는 능력을 보여주게 돼서 이렇게 오늘 요 시점에 지금 아마 특히 지금 이제 뭐 우리 카이스트가 이제 12월 10일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들어가니까 아마 이제 그 시점 납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마 이제 여러분들 뭐 가장 이제 궁금해하실 우리 12년 특례 자기소개서 이제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도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아무튼 이런 시기에 맞춰서 이런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을 갖고 계신 우리 최현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한번 또 여러분들 해외에서 한국대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 나와 계시니까요. 우리 최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뭐 멋진 소개를 사실 선생님 소개할 내용이 뭐 엄청나게 많아서 네. 인트로덕션만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짧게 말씀드렸고요. 보면 아무튼 뭐 여담이지만 또 한 가지 좀 본 게 제가 그 우리 최양 선생님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아마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광고를 냈더니 학부모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워낙 이제 그 광고에 나와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이 워낙 젊으신 동안 때의 모습이어가지고 예. 혹시 어떤 분들 저한테 굉장히 아직 뭐 나이가 좀 어린 선생님 아닌가라고 이제 막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사실 저도 설명회 다닐 때 이제 학부모님한테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렇게 카카오톡 프로필이 아닌데 보면 그 사진이 무려 16년 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학원도 운영하고 강사다 보니까 제 프로필 사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의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머리숱이 좀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현재의 모습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그 풋풋했던 시절의 사진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우리 쌤 어떻게 보면 이제 충분히 학생들 우리 오랫동안 지내오신 연륜이 있으신 선생님이시다라는 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 계시면 예 아마 이제 그 부분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뭐 인터뷰로 들어가서 자, 우리 최선 선생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한번 선생님 소개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부터 수능 국어랑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그리고 수시 자기소개서랑 대입 면접을 가르치고 있는 최선영이라고 합니다. 재외국민이랑 해외 거주도는요, 2013년부터 지도를 했고 중국이랑 일본, 베트남, 미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캐나다 등에서 초중고교 과정을 공부한 학생들의 한국대 입시와 해외대 입시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과 평택에서 지역 내 입시와 수능, 해외고 졸업자의 대입 일체를 지도하고 있고요. 어제는 제가 또 수능을 또 보고 왔어요. 그리고 수능 보고 바로 이제 그날에 수능 국어 기조나 그다음에 출제 경향 같은 것을 또 바로 했고요. 했고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카이스트 발표가 났거든요. 포스텍이랑. 그래서 좀 합격생들 연락이 또 상당합니다.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지도, 입시도 제가 돕겠습니다. 네, 하여튼 아무튼 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아, 수능 네. 시험까지 보셔주시고요.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아마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능도 시험을 보고 수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보면
선생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그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 중에서 여기 보니까 그 입시연구소 이름이 나라찬 입시연구소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네네. 나라찬 입시연구소, 나라찬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아, 네. 뭐 예, 그 혹시 그 입시연구소의 이름을 나라찬이라고 지으신 어떤 그런 어, 이유가 있으신지 이거 한번 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저의 교육 철학이 줄탁동시입니다. 사자성어인데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안에서 힘을 막 쓸 때 어미닭이 바깥에서 조금씩 돋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어미닭이 알껍질을 전부 깨주는 게 아니라 병아리가 아, 너무 힘들어 하고 포기할 때쯤에 살짝 어미닭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최대한의 역량과 자질을 끌어내고 기르도록 하는 건데 이 마음으로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결과로 예. 그리고 병아리가 아래 끼는 걸 살짝 도와준다. 네, 네. 맞아요. 어, 그리고 그 결과로 예, 나라찬이 순 우리말인데요. 네, 아, 참된 마음으로 참된 인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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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줄탁동시의 자세로 아이들을 지도하면 아이들은 그렇게 참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네, 네. 아마 학생분들에 대한 어떤 애정? 아무래도 이제 보통, 그렇죠. 학생들, 보면 이게 일단, 이 줄탁동시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어쌤이시다 보니까,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뭐, 요 얘도 이제 우리 세연 선생님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신데,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제가 또 한번 뭐 질문들이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이제 입시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자, 우리 자기소개서. 아마 요즘은,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자기소개서가 이제 대학 입시에서, 사라진 상태다 보니까, 일반적 입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보면 다시 자기소개서가 뭐 부활한다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물론 이제 카이스트를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소개서라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부담을 다가올 수 있는데, 아무튼, 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요 자기소개서가 우리 한국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학대 입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최 선생님의 한번 의견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사실 자기소개서가 이제 폐지가 된 거는 자기소개서 폐단이 좀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서에 사교육이 반영이 되면 좀 더 결과가 잘 나오고 사교육이 좀 이렇게 좀 아니고 학생 스스로 쓰게 되면은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오니까 사교육이 개입하는 게 더 크죠.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폐단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좀 폐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자기소개서는 수시 전형이랑 입학 사정 과제가 생길 때 정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정 요소였는데 아시다시피 수시 전형, 그러니까 학종이나 아니면 재외국민 전형은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어, 사교육의 개입 여부에 따라 완성도가 좀 크게 달라집니다. 근데 현 교육 정책은 공정성 강화가 기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공정성 강화라는 정책 때문에 점점 축소되었고, 결국 2023년부터 전면 폐지가 되었죠. 그치만 자기소개서는 성적과 기타 활동 목록에는 없는 개인적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고, 성적이랑 기타 활동 목록, 추천서랑 함께 공정성을 오히려 더 이 학생의 서류가 더 정확하냐, 이걸 정말 뭐 학생 본인이 한 게 맞냐, 공정성을 강화해서 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좀 자기소개서가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대학이랑 최상위권 학과에서는 끝까지 자기소개서를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폐지된 현 입시에서도 음, 몇 분간의 면접 사정 요소는 남았는데, 근데 그것으로도 학생들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사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부활 여부가 지금 논란 중인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다시 부활할 거냐, 말 거냐, 그 여부가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한다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이제 카이스트에서는 제출하는 서류가 그러니까 제출하는 서류가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증빙하는 역할로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나만 오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예, 예. 예, 우리 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방송을 뭐 저도 이렇게 뭐 방송 전문이 아니긴 하지만 예, 저도 방송 전문이 아니겠지만 우리 예, 선생님께서 조금 이제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 항상 이제 보면 네. 네. 아, 밖에 애들이 있어요, 사실은.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네네. 듣고 있을 거예요, 저를.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보고 있어요, 학생들이. 예, 그렇군요. 예, 편하게 괜찮습니다. 예, 원래 원래 이게 뭐 다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아무래도 이제 보면 방송으로 봤을 때는 방송으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쌤도 이제 방송으로 봤을 때는 아마추어 초보시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우리 보면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하신 분들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우리 쌤도 좀 편하게 너무 너무 이렇게 뭐랄까 보면 좀 원래 쌤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잠깐 보면 좀 더 밝게 아, 저 MBTI INTJ예요. 예, 그러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예, 격식을 좀 갖추시려다 보니까, 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뭐 말씀을, 제가 이제 뭐 자기소개서가 한국대 입시에서 어떤 의미 갖는가에 대한 뭐, 질문을 드렸었고, 특히 이제 우리 쌤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입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게 폐지가 된 건데, 사실 이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흔히 말했을 때 과거에 많이 횡행했던 그 이제 만들어진 자조서라는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폐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자기소개서라는 걸 폐지하긴 했지만 반대로 이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평가할 수 있는 우리 특히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 관부들은 굉장히 다양한 점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그 선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떻게 보면 너무 제한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특히 이제 12년 특례를 중심으로 해서 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 자기소개서가 어쨌거나 이제 뭐 카이스트 특히 이제 목전에 있는 우리 카이스트 해고 전형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학생이 작성해야 될 텐데 이렇게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 더 잠깐 말씀을 들어볼게요.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서의 기능은 어디까지나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 기능을 충분히 인지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되는 나만의 역량을 적절한 단어와 구성으로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그걸 옆에서 뽑아주는 선생님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생 스스로의 성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 부분을 잘 뽑아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상하지 않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좀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보면 딴 것보다도 막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자기소개서 학생들 하면도 이제 보면 우리 막 자기소개 쓰는 학생들이 뭐 자기소개서 일상적으로 쓰는 뭐 보통 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뭐 분들 같은 경우야 자기소개서를 뭐 여러 번 써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경험도 많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대입을 준비한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기소개서가 특히 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다 보면 뭐 자칫 잘못 작성되는 자기소개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자기소개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선생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원래 자기소개서는 자신을 이제 뭐 이렇게 광고하는 거다. 이제 그런 느낌도 맞지만, 근데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과도하게 포장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허위 내용을 좀 비슷하게 쓰게 돼요. 그럴듯하게 쓰게 되는데, 근데 자기소개서를 보시는 그 사정관 분들은요, 전문가시잖아요. 많이 봤을 거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포장됐거나
좀 허위 내용이 좀 보여지면 그분들이 보실 때 예비 학자로서의 이 학생의 기본적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포장한다거나 좀 허위 내용은 지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막연히 다들 대학교 홈페이지, 뭐 학과 홈페이지 아니면 관련 그 최근 기사나 뭐 교수님들 논문까지 보시면서 최근 연구나 그쪽 연구에 나도 관심 있다, 나도 이거 알고 있다는 쪽으로 많이 쓰시는데 자칫하면은 깊이가 부족하고 또 기회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진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뭐랄까 내가 카이스트라는 기관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보면 아무래도 뭔가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평소 때 어떤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도 그 어떻게 보면 특히 뭐 그 카이스트에 있는 대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뭐 이공계 전문 대학들의 어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뭐 아니면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는 뭔가 좀 약간 흥미를 끌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은 요즘은 뭐 관심이 많지 않겠지만 뭐 초전도체라고 하는 관련된 분야 뭐 이런 분야들 꼭 신문 기사 본 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걸 피상적으로 나도 관심 있는 분야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아마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그게 어떤 진정성을 훼손하고 학생에 대해 어떻게 보면 좀 기회주의적으로 단순히 대학 입시에 유리하기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어떤 학생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뭐 한 가지 더 덧붙이면요. 네, 우리 그 카이스트, 그러니까 일반고 졸업 예정자 친구들의 그 자기소개서를 제가 많이 봤는데, 네, 이제 서용고도 지원하는 친구들, 그럼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그리고 반도체공학, 공통적으로 다 쓰여져 있는 거는 국가 전략 주도 사업인 태양광 에너지 변환 사업이나 아니면 배터리 산업,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설계, 인공지능 반도체, 막 너무 다 똑같은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제가 그래서 한 어떤 친구의 자기소개서 내용이 많이 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네이버에 쳤더니 그게 기사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네, 문맥이. 네네. 네, 그래서 처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와, 전문적이다라고 했지만 저도 좀 많이 네, 봤기 때문에 그 좀 이렇게 과도한 포장이 네, 그런 그렇죠. 거 당하면 네, 좋지 네, 않을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굉장히 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런 실수라면 하기가 저는 쉽다고 보거든요. 대학에 가겠다는, 그 대학 가고 싶다는, 카이스트 하고 싶다는 우리 학생의 열정이 너무나 넘치다 보니까 오히려 성적 결과들은 잘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그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활동이 부족하다는 걸 잠깐 메꾼다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우려를 포함하면 어떻게 보면 본인 형제가 갖고 있는 그 성적만으로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훼손하는 평가 오히려 자기 어떤 그런 가치를 떨어뜨리는 뭐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이제 카이스트 좀 깊이 있게 들어가가지고요. 일단 우리 아무튼 우리 그 서두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카이스트 입시 특히 이제 해외고 전형이 이제 아마 한 달도 아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영상을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게 될 텐데 이 카이스트 입시의 어떤 중요한 특징 그리고 그 특징에 따른 우리 카이스트 입시의 어떤 그 준비하는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한번 우리 고견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 연락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네, 오늘 발표가 건국대학교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카이스트랑 이제 포스텍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합격생들 위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면 카이스트 합격과 네, 포스텍 합격한 친구들 학생들 위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일반고죠. 그러니까 국내 일반고 친구들이에요. 당연히 과학고이들은 뭐 가는 게 뭐 이상하지 않죠. 걔네들이 가는 건 이상하지 않은데 이제 일반고 친구들이 카이스트나 포스텍 합격한 경우는 좀 희귀한 경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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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경우는 수학이랑 그 친구들이 수학, 과학 관련 과목은 그러니까 물화생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은 모두 심화 선택해서 수강했고요. 그리고 네, 네, 공동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심화 물리나 고급 물리학 이런 것도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네, 인력 유지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생활기록부는 이제 실제 실험 탐구 위주로 많이 채웠는데, 근데 이 실험 탐구가
되게 어려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자 연소 실험이라든가 연잎을 활용해서 이렇게 막 그 에너지 변환 실험한다든가 그리고 네, 압전소다 제작하는 거 그 정도 네네, 실험을 되게 체계적으로 한 친구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 윈도우 제작이나 그 반도체 활용해서 그 멀티로 조절하는 뭐 아두이노 시어너 활용해서 그러니까 되게 쉬운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네네, 정도를 건드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주 쉬운 실험도 깊게 파고들어서 나중에 후속 연구를 좀 어렵게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붙었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해외고에서는 그런 실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네, 예, 일반 뭐 다른 해외고에서는 로보틱스 동아리 활동에서 뭐 로보틱스 대회를 나갔다. 사실 그거 다 모두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렇게 했던 분야를 좀 더 심도 있게 생기 보이다 좀 증명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해요. 네네, 단순히 연구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연구가 어느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이 돼서 어떤 효과를 낳을 것인지 예측하는 내용까지 들어가는 네네,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들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뭐 이렇게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뭐 봉사활동 가거나 그런 사진들이 단체 사진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합격생들 대부분이 그 팀 활동을 즐기는 요소가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음. 그래서 증빙 서류에서 교과 성적의 우수함, 그리고 학업 생활을 즐기는 요소가 가득하다면, 그러니까 공부만 한 거는 그렇게 높게 안 치고, 네, 학교에서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도 좀 증빙을 해주면, 그 카이스트 평가 요소가 이제 그 6개 정도 되잖아요. 네, 성취도, 학교 생활 충실도, 인성, 도전, 창의, 배려, 이 발전 가능성까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보면, 예, 뭐, 오늘 영상을 짧게밖에 소개 못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면, 뭐, 이제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뭐, 그런 분들 한번 돌려보시고요. 예, 하여튼 아무튼, 아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학생이 입장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국내에 있는 과학고 같은 경우야 이제 거기에 특화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학생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남의 연구 활동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해외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뭐 이제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이랄까요? 좀 그런 걸 진행할 수 있는 학생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누구나 하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카이스트에 뽑힐 수 있는 어떤 이공계 인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게 있어야지만 뭐 카이스트에 입학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제 짐작 겁을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화려한 스펙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제가 가끔 학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 세계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심플한 주변에서 간단하게 접할 수 있는 소재. 사실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장에서 뭐 처음부터 엄청난 깊이 있는 연구를 뭐 아주 뭐 특이한 뭐 연구소에서나 진행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뭔가 어떤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깊이 있는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한 일상적인 부분에서 시작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잘 캐치해서 어떻게 보면 대신에 그 문제 제기한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내가 고민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어떤 깊이 있는 탐구의 어떤 소재를 끌어낼 수 있는 아마 이런 부분들 아마 이런 부분 아마 좀 잘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오면 일단 카이스트에 보면 지금 보면 일단 그 입시에 어떤 준비하는 아니 입시에 도전하는 그 학생이나 학생의 어떤 그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자, 이번에는 이제 오면 그 카이스트 입시에 도전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카이스트의 어떤 자기소개서와 또 독서 이야기라는 걸 작성하게 되는데 요 카이스트의 어떤 자기소개서나 독서 이력을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유의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선생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기소개서가 활동 증빙 서류 목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 거니까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이 독서 이력을 쓸 때는 자신의 학업 활동에 이 책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앞으로 내 연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 인과적인 요소를 잘 고려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선생님 독서 이력의 책을 쓸 때 뭐 인성적인 면모도 보여줘야 되고, 과학 실력도 보여줘야 되고, 관심사도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책을 선정하면 되죠? 하면서 이제 인성적인 것도 보여줘야 되니까 뭐 이렇게 노벨상 받은 것도 가지고 와야 돼요? 뭐 국제사에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와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너무 계산적이니까. 그래서 이 책이 자신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일단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정도 이제 간단하게 뭐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카이스트는 우리 학생의 자기소개서 독서 이력을 제출하고 한 다음에 일정 학교의 평가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관문이 할까요? 요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데 카이스트에서 진행하는 그 입학 전형에서 진행하는 이 카이스트 면접의 특징 그리고 그 대비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우리 선생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카이스트 이 해외고 전형 면접은요. 그 면접 사정관님들 입장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사정 과정인데, 왜냐하면 해외고 친구들에게는 국내고를 다녔던 친구들과의 어떤 차이점들을 발견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 확실히 해외고 친구들이 카이스트에 들어오면 오히려 더 적응을 잘 한대요. 음, 예, 그 팀별 활동 같은 거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또 네, 좌절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실패를 겪거나 좌절을 하는 경우는 일반 우리 한국고 학생들도 많이 겪고, 해외고 학생들은 좀만 울면서 좀만 더 이렇게 좀 강하대요. 그래서 네네, 예,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얘네들은 아무튼 해외고에 뭐가 있나 보다. 교육 과정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지? 하면서 이제 많이 들으시나 봐요. 근데 이제 네, 학생들도 그거 염두에 둬서 내가 다닌 해외고가 한국고랑 비교했을 때 특별한 점이 뭘까? 얘네들이랑 나랑, 그러니까 해외고 전형을 굳이 만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다닌 학교 교육 과정에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네, 그걸 면접 때 잘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나의 이 해외고를 다녔던 경험이 이 카이스트 학업에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면접도 그 자신이 제출한 활동 내역과 자기소개서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사정 요소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해외고 전형이다. 그러니까 해외고 전형이기 때문에 내가 다닌 해외에서 다닌 교육 과정과 내가 해외 살았던 그거랑 어떻게 좀 관련지어서 많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한 4년, 5년 전에 베트남에서 카이스트를 붙은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그때 베트남에서 그 기업이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인턴 활동한 거를 면접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베트남에 있었던 그 지역적인 요소 그리고 자기가 다녔던 해외고만이 가진 그 요소 이런 것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예, 근데 면접관들이 나올 때 야, 너 참 말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네, 네, 그런 사례들을 또 좀 보더라도, 그러니까 네, 자기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내가 이 해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뭐 이렇게 느꼈던 거나 특별한 독특한 것들, 그런 것들을 면접에서 많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제 오면 국내에 있는 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학교에서 생활했던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 갖고 있는 학생들 아마 이런 부분에서 특히 요즘 뭐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흔히 말했을 때 창의력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꼭 해외에 다른 환경에 있다 해서 꼭 창의력 갖는다 뭐 그건 아니겠지만 꼭 국제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창의적인 학생이다. 뭐 그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아마 그 자기가 어떤 살아왔던 환경에서 학생들이 어떤 체험했던 그런 걸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자기소개서에 실컷 내용을 다 적어놓고 막상 관련된 내용을 뭔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굉장히 뭐 어떤 깊이 있는 엄청난 뭐 어마어마한 활동한 것처럼 보여준 다음에 그렇죠 막상
면접에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는 정말 뭐 수박 겉핥기 뜬금없는 이야기하고 아, 그렇게 안 되게 진짜 1대1로 네,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막상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막상 면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 재국민 특별전형에서 면접이 워낙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지나가다 보니까 예전 보면 자칫 카이스트 면접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고 계시다가 뭐 그렇다고 엄청난 뭐 면접에 대단한 뭐 우리 흔히 말했을 때 뭐 입사 시험 준비하는 것을 그렇게 할 거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또 소홀하게 준비했다가 그렇죠 맞죠? 어떻게 아, 보면 그쵸. 이제 그러니까 그런 면접은, 네, 그 사정관님들, 또 교수님들 입장에서 내가 가르치고 싶은 학생을 뽑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전 당신한테 수업 받고 싶은 학생이고, 그리고 저랑 네, 수업하면 교수님도 좋으실 겁니다. 이걸 이렇게 어필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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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아이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하기를 하고 오는 것 같아서 네, 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그만큼 사실 진짜 관심이 있는 분야였을 때 그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요. 아마 이제 그게 없다 보면 또 팀은 딱 보면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그 학생한테 엄청난 뭔가 뭐 어떤 뭐 학문적인 깊이 있는 대화를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학생이 얼마큼 실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관심 있으면 재밌어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그 교수님이 참 학생 말 잘한다, 정말 재밌었다는 거잖아요, 그 학생과의 네. 대화가.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 이제 조금 이제 입시 정보에 관한 좀 딱딱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분위기를 조금 낮춰서 우리 그 아마 학생 그 최재형 선생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일단 뭐 거의 지금 10년 이상 동안 자기소개 작성을 뭐 주도하고 또 그 전부터 뭐 지금까지 이제 또 그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을 지도해 왔는데 그러면서 아마 무数학생들을 거쳐왔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이랄까요? 뭐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궁금하고 물론 저는 좀 알긴 알지만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 한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봐서 그 부분에서 한번 또 한번 선생님이 한번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 제가 그 2013년에 그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그 자유국민 전형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 사실 저는 국어 교육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국어 교육은 해외에서 근무할 기회가 없어요. 네네, 유학을 갈 수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제일국민 입시나 제일국민 국어를 가르치면 해외에서 일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로망 네네, 하나 가지고 지원해서 원장님 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근데 네, 그동안에 그 자기소개서가 별 크게 비중이 없다. 네네,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그런가 하고 이제 제가 아는 대로 학생 한 명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 그 네, 학생 성적 원래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이 다들 저 성적으로는 서울대 못 가. 이제 뭐 이런 성적 네, 가진 친구였는데 제가 그 학생이랑 이제 1대1로 계속 대화를 해보니까 이 네, 친구가 원래 넣으려고 했던 것은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넣고 싶어 했는데 아무리 네, 들어봐도 뭐 소비자학인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쪽 관련 학과와 그쪽 그 학생의 이제 해외고 교육 과정이랑 맞물리고 그 개인적인 경험을 다 해가지고 다각도로 분석해서 열심히 썼어요. 네네, 네, 근데 다들 안 될 거라 했는데 그 친구만 서울대가 된 거예요. 다들 안 됐는데. 네네, 네, 자기소개서가 뭐야 비중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해서 저는 주로 이제 훌륭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담당하진 않았고 교과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만 좀 진행을 했어요. 네, 괜찮았고요. 그 예, 마지막 2023학년도 입시에서 그 자기소개서가 없어질 때쯤에 육광탈, 네, 학생들 중에 육광탈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친구를 다시 해서 제가 연세대 합격에 좀 도왔죠. 그게 지금 기억에 네네, 네, 어머니가 펑펑 우셨어요. 그러니까 3년 예, 동안 육광탈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예, 심하게 얘기를 나누고 지금 보고 계실 수 있는데 힘들게 예, 얘기가 학과 선정부터 그러니까 학과 선정이요. 학과 선정. 그러니까 학과 네, 선정부터 그다음에 이 방향 자체가 완전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 내용도 새로 쓰고 학과도 다시 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육광탈했던 학생이 그 연세대 붙었을 때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네. 잠깐 제가 뭐 껴들자면, 당시에 보면 이제 우리 최 선생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실 때, 너무 이렇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남들이 좀 안 맡으려고 했던 힘든 친구들 아마 여러 명 제가 이제 보면, 죄송스럽게도, 우리 또 이제 선배 이제 국어 선생님들한테는, 그분들은 이제 못하시겠다 그러고, 당시에는 이제 필답 국어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점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이제 특립시에서 필답 국어를 보는 학교들이 많지가 않지만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당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필답 국어에 좀 집중한다거나 아니면 좀 약간 그래도 왠지 뭐랄까 내 체면에 뭐 이 정도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소개를 써야 된다. 뭐 이제 이럴 때마다 제가 이제 조금 힘들고 어떻게 보면 성적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열정도 있고 소질도 보이는데 근데 뭔가 좀 튀는 친구들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친구들을 이제 우리 최현 선생님께서 또 이제 맡으셔가지고 항상 우리 최현 선생님이 그 당시에 제 경험으로 뭐든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하는 마치 그냥 절대 거절하지 않는 거짓 안 해요. 당시 보면 그래서 정말 그 친구들하고 어떤 면담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 어떤 발전 가능성, 숨겨져 있는 걸 끌어내고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또 비밀치 세워가면서 정말 뭐 잠도 안 자고 정말 저래도 괜찮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자기소개를 작성했던 기억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께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마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제 보면 어떤 입시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제가 우리 최 선생님께 당연히 신뢰를 하고 이렇게 한번 또 한번 우리 선생님과 또 인터뷰를 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갖게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뭐 또 그 제가 중간에 말을 좀 끼어들긴 했지만 또 추가로 이제 또 그 친구 말고도 또 다른 경험이 또 있지 않을까요? 예, 또 인상 깊었던 저 많죠. 근데 그 마지막 예,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네네, 준비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해외고 전형으로 고려대를 넣는 친구 2명 있었거든요. 네, 예, 중국 베이징에서 맡았던 친구들인데 근데 그 친구들이 재외국민 전형을 넣지 못했던 까닭은 3년 그 재외국민 전형 그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냥 해외고 졸업자 전형으로 써야 되는 학생들이었는데 네네, 네, 공교롭게도 한 지역 내에 똑같이 한 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똑같은 학과. 네네, 고려대 경영학과 2명 다. 네, 그래서 다들 그 지역 내에 그렇게 똑같은 고려대 경영학과 동시에 2명 안 나온다. 막 다들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각자 네네, 그 친구들 면담을 해보니까 가지고 있는 요소가 공통된 것도 있지만 특출난 게 각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네네, 학교가 로컬과 일반 그냥 국제 학교였는데 로컬만의 특성과 국제 학교의 특성을 각각 나눠서 고려대 네, 경영이 가지고 있는 요소랑 게 맞물리고 해외고에서 네, 원하는 그 인재상과 이렇게 맞물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안 된다고 그러지? 막 이 생각이 들어서 네, 예, 수시 카드 나 하나 줘 이래가지고 고려대를 준비했는데 둘 다 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도 좀 기억에 남죠. 그렇죠. 보통 이제 보면 그렇죠. 뭐 아유 아무래도 해외 고수장기 지금도 어렵지만 뭐 그 당시에는 더 어렵던 당시였으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뭐 학생들 이렇게 많이 뽑는 시절도 아니었고 네. 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워낙 이제 뭐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우리 최현 선생님께서 뭐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뭐 거의 모든 과정에 있어가지고 정말 저 친구는 잠을 안 자도 괜찮을까라고 뭐 그래서 지금도 잠 안 자요. 저 친구 혹시 뭐 스테로이드 약물 행존해서 근무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정말 그랬다 보니까 그 굉장한 어떻게 보면 사실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해외에서 학생들 지도했지만 아마 선생님께서 2017년도에 경험했던 그 두 학생의 케이스는 아마 굉장히 아마 어떻게 보면 보통 쉽게 하기 힘든 해외에서 이렇게 학생들 지도하는 쌤들 중에서도 하기 힘든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경험을 선생님께서 직접 이루셨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 한번 드리고요. 아주 오래 전의 일이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아무튼 우리 최선께서도 이제 우리 중국에서 이제 우리 칭다오에도 계셨었고 우리 북경에서도 우리 학생들 지도하셨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 지금도 이제 우리 중국 등 우리 뭐 요즘은 중국보다 이제 베트남 뭐 이제 그다음 동남아시아의 이제 많은 학생들 그 외에도 이제 보면
요즘은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영미권 국가에서도 한국 대학으로 이제 진학하기 위해서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 남긴 당부랄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서류가 다 보입니다. 그 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 이거 프로그램이 이게 있는데 이거는 대입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빼고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점수가 이게 더 잘 나오니까 이 과목을 더 선택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서류를 보면 다 보여요. 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요령을 피운다고 하잖아요. 그 요령 네, 피우면서 공부하는 것들이 전부 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네, 있는 건 최대한 하고, 그리고 불성실한 태도도 다 보이거든요. 어차피 또 교수님, 아니, 그, 국제 학교나 해외고에서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멘트 써주시잖아요. 네, 네, 다 드러나더라고요. 티가 다 나요. 그 네, 단어 하나에 문장 하나에 써주신 거 보면 다 티가 나요. 네, 예, 그래서 뭐 굳이 불필요한 거,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뭐 일부러 찾아서 한다거나 뭐 인턴 활동 억지로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오로지 네, 학교 생활에서 계속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번에 한국 입시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한국 네, 입시에서 네, 그 내신 등급에 따라서 학종 진행하는데 2.09가 있었고 그다음에 2.9가 있었는데 네, 똑같은 학생이더라도 2.09, 2점 초반대 학생이 동국대랑 건국대랑 다 떨어지고 오히려 2점 후반대가 동국대, 건국대가 붙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 네, 차이를 보면은 교과 성적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그 멘트 네, 네, 차이가 있어요. 이 친구 열심히 하고 요령 안 피우고 성실한 부분들은 선생님들 그 단어 하나에 다 차이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든 해외 대학 입시를 준비하든 학교 생활에 네. 돈 부리지 말고 좀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 네. 입시에 있어가지고 특히 요즘 워낙 이제 학생들이 중도 이탈이랄까 또 학교 옮긴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음. 저도 알기로 특히 요즘 보면 학교 생활 아무래도 충실했던 친구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도 성실하게 공부를 할 것이다라고 아마 이제 이런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 최근 입시에서 많이 강조된다는 얘기를 저 여러 곳에서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입시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아무튼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충실히 성실하게 해서 사실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지 또 뭐 추천서라는 부분도 그렇죠. 우리 선생님한테 어떻게 보면 좋은 추천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모든 면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좋은 말씀 주셨고요. 자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자기소개서 뭐 여러 가지 과목들에 대한 이렇게 분야에 대한 수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을 지도하시면서 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부분만 그 부분만 또 포인트를 두고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진짜 이 부분이 제일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을 못 해가지고 그 어떻게 하면은 이 지원자가 그러니까 이 지원자만이 가진 학생만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네, 그 학생마다 워낙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지 못해도 이 네, 지원하는 전형의 평가 요소를 염두에 두고 이 학생들이 했던 내용들을 다 듣고 서류들을 뒤지면서 특이점과 그리고 사정관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이거다 싶은 점을 최대한 찾아내요. 네, 예, 그래서 이 학생만이 가진 그리고 이 학생이 그러니까 평범한 활동에서도 이 학생의 자질과 역량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활동과 멘트들을 골라서 자기소개서 네, 작성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자, 하여튼 자기소개서 전문가 나온 아주 깔끔한 말을 못해서. 아예 뭐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 예, 우리 선생님 뭐 아무튼 충분히 우리 이, 학부모님들 충분히 이 내용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친 선생님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학생을 주도하는 선생님만의 특징, 저 어필할 수 있는 장점, 뭐 좀 피아를 한다면요, 피아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네, 네, 저는 정말 학생이 네, 가지고 있는 그 전공 적합도 요즘 많이 네, 안 네, 본다고는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근데 이 네, 학생이 정말 이 연구 분야에 매진했을 때 이 학생 대성한다. 네, 요거를 찾아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네, 사실 국어 교육이라고 했지만 저 완전 이과 체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즘 인공지능 석사과정 공부를 또 하고 있는데 네, 네, 어,
그 연구 분야에 제가 사실 좀 빠삭한 편이어서 그 네, 최신 연구 경향과 이 친구의 그 가지고 있는 전공 벽학도를 잘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네네, 요즘에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이걸과 진행 중이 있고 세계에서 이 분야에 대한 인재를 찾고 있는데 요 연구 분야 어때? 요렇게 제안도 좀 할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의 노력을 더욱 값지게 그렇게 네, 다시 재진술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열정이 넘치십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좀 더 가벼운 분위기로. 자, 이제 우리 이제 화면 또 동시에 이렇게 띄울게요. 예, 띄워서. 우리 최 선생님 이제 본인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마 이제 아까 어제 수능 시험도 이렇게 응시하고 오셨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에 대해서 뭐, 뭐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아, 저는 예, 원래 이제 코로나로 한국 입국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냥 중등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교원 자격증 살려서 이제 학교에서 그냥 근무 평범하게 하자. 그렇게 네,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국 입시 전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사배자 전형도 있고 성인 짝수 전형도 있고 뭐 교과 전형도 있고 학종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서해 5도 네, 전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전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 전형에 맞추어서 학생들 대입을 막 제일처럼 매달리다 보니까 직함이 요즘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느 학원의 대표 강사고 또 어느 학원에서의 고등부 강사고 또 어느 학원에서의 데이 컨설턴트 그리고 이제 어느 이 나라창 국어 입시 연구소의 대표인 것처럼 그러니까 네,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직함이 많아졌고 그 향후 네, 학업 계획은 그냥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오는 대로 열심히 보내면 네, 제가 열심히 하면 저 지금 애가 남매를 키우는데 제 남매한테도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학생 예, 계획을 좀 책임지려고 합니다. 예, 엄마의 마음으로, 예, 엄마의 마음이고 교육자의 마음. 잘 깼어요. 예. 어려운 부분이 근데 저도 이제 아이를 셋을 뭐 제가 키운다기보다는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내가 강사로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과 또 아이를 이제 육아하면서 갖고 있는 마음과 야 아마 그런 부분 아마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 성실하게 잘 예. 아무튼 너무 오늘 일단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정말 스케줄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예. 뭐 정말 인터뷰 잡기가 사실 그래서 보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약간 이제 양해를 말씀드리면 화면 분위기도 화면 세팅도 약간 고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 일정을 빠듯하게 잡다 보니까 또 우리 이제 보면 이 영상 제작하시는 우리 또 주성규 실장 우리 주성규 선생님께서는 또 내일 또 이제 해외 출장을 예정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어,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뭐 화면에 있어서 어, 조금 고르지 못하다는 점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라 보고요. 아무튼 너무 또 우리 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뭐 이게 너무 많은데 사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주제를 좀 질문을 좀 줄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얘나 카이스트 궁금해가지고 영상 봤는데 뭐 나중에 뭐 그 카이스트에 관한 부분도 많이 나왔지만 다른 내용이 많아서 아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같이 줄여볼까도 고민했지만 또 우리 쌤한테도 여쭤보거나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어 아니면 이번 아니면 또 언제 또 이런 영상을 또 촬영할까라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전화 예 주세요. 새벽에, 알겠습니다. 새벽에, 근데, 새벽에. 야, 해야 돼, 일단 오늘. 아무튼 네 오늘 최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신 시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어, 이 시청하신 내용들 우리 해외에서 한국대 입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 중에 또 뭔가 어떤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탐구하고 노력하고 하여튼 하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 학생들에게 분명히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자, 아무튼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인터뷰해 주시고 인터뷰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꼭 좋은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하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일한글 나찬 연구소의 최선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